일요일 저녁이면 을의 집 앞 공원으로 나간다. 한 주를 잘 살아온 나에게 차분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다. 특별히 뭔가 이룬 게 없더라도 한 주 동안 잘 살아온 나에게 선물을 건네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이 좋다. 나는 그 시간이 기대된다. 혼자 걷는 저녁의 공기가,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아스라이 보이는 저 하늘의 달이, 그 시간만큼은 정보로 가득한 세상의 소음에서 잠깐 멀어진 채 살 수 있다. 조금씩 기분 좋게 차오르는 숨이, 귀 속에 스미는 좋아하는 곡의 노랫말이 들린다. 그렇게 나 자신과 걷는 일에 집중하는 그 순간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걷다 보면 늘 주중의 분주함 속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속의 불만들이 고개를 든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 거다.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아쉬움들, 후회들. 하지만 그마저도 이 시간 속에서는 금세 부드러워지고 만다. 늘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세상에는 걷다 보면 해결되는 일이 참 많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 가끔씩 얼굴로 바람이 불어오면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긴장이 풀어진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산책하는 강아지가 걷는 소리, 또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이 모든 게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남들에게는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편안함과 느긋함이기에 내 마음은 한껏 풍요로워진다. 위로란 게 별거일까?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일주일 중에 하루겠지만, 하루 중에 아주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겠지만, 그 순간에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면, 의미라면 그게 위로가 아닐까?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살아 숨쉬었던 시간, 늘 새롭고 늘 찬란하진 않을지라도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라면, 또 만나고 싶은 순간이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다. 기대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건 삶의 큰 축복이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 기대하는 순간을 만끽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있는 힘껏 기대되는 순간을 많이 만들자. 그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당신과 나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내일을 살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제가 쓴 짧은 글로 시작해 봤어요. 어, 뭐랄까, 저는 어떤 걸 기대하게 될 때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더 괜찮아질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지 하면서 뭔가 자꾸 기대를 하면, 음, 그래.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달라져야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게 되니까 "기대를 줄이자. 기대를 많이 하지 말자."라고 하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 좀 합리적인 기대, 그러니까 좀 허황된 기대 말고 내가 충분히 의지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이를테면 제가 글에 쓴 것처럼 산책을 기대하는 것, 그 순간에 시원한 바람과 강아지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여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여유, 그쵸? 그런 것들을 기대가 된다는 건 좀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걸 기대하다 보면 큰 기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좀 재미가 없겠지만 그 정도도 재미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삶이 좀 안정됐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큰 자극이 없어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삶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크게 막 엄청 재밌는 일이 없어도 쪼끔 차분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충분히 재밌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티 가고 막 사람들이랑 모여서 수다 떨고 막 재밌는 일 막 생기고 그런 일도 충분히 뭐 재밌다고 할 수 있지만 어 그런 거 말고 조금 규칙적으로 살고 집에도 많이 있어 보면서 딱히 재밌는 일이 없어도 그것조차 재미있는 삶. 아, 또 그렇게 재미없게 살다 보면 좀 자극점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재밌어도 막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살다 보면 차분한 것도 재미있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 그래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 주길." 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프닝에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좀 요즘 세상이 참 빠르잖아요. 불안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뭐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 책 같아서 좀 여유 있게 좀 위로받으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여유 있는 삶, 뭐 진짜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쁘고 좀 힘들게 하는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거겠죠. 그래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 많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낫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네. 잘 자요. 안녕.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길. 들어가는 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그 속엔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감정과 떠올리기 싫은 생각들도 함께해요.
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들의 하루하루에도 힘들고 지친 그런 마음이 차오를 테지만 우리가 이 아픈 상처들을 모두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주길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담고 때로는 친구처럼 따뜻한 충고를 담아 당신의 용기와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쓴 마음, 그 마음의 처방전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흔들림을 마주할 때 한 번씩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고 희망차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남궁원. 제가 작가님의 머릿말을 읽은 이유는 이 글들을 작가님의 머릿말에 나온 이 말들을 바탕으로 썼다고 생각하니까 묘하게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따뜻한 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굳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길. 그저 넉넉고 멍하니 있어도 괜찮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길.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길.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까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기.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면,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런 사람들에겐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라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나와 맞는 것이 뭔지 발견할 수도 있고 해보고 싶은 걸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해서 우울감에 빠지지 말아요. 차라리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는 게 더 이로울 거예요.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할 순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든 완벽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도조차 하지 못해요. 원래 조금 부족한 거고, 원래 조금 불안정한 거고, 원래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이루고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명품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행이 될 수도 있죠. 편한 휴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요,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애정만큼 값어치 있는 선물은 없으니까요. 있잖아요. 삶도 그림처럼
눈앞에서 봤다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봤다가 조금 더 위에서 보고 조금 더 뒤에서 보면 모두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만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로 그렇게 쉽게 삶을 판단한다면 다른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람은 마음이 그림 그린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돼요. 울상인 사람이 계속 울상인 것도, 그리고 웃는 사람이 계속 웃을 수 있는 것도 마음속의 그림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요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새하얀 도화지를 펼쳐서 원하는 삶을 스케치하고 색을 채워봐요. 그러면 그린 대로 흘러갈 거예요. 나라는 그림. 나라는 그림이 있어요. 나를 감상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해요. 아, 너는 이런 사람일 거야. 아니야, 너는 저런 사람일 거야. 근데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림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림은 없으니까요. 비평가들이 말하는 나의 단점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또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비평가들이 말하는 단점을 고치면 그 단점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도 그리고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나에게 충실히, 그리고 날 속이지 말고 나 있는 그대로 인생이란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나를 감상한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란 그림에 새까만 먹물들이 튀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들으려면 가만히, 그저 가만히. 복잡한 감정들이 잔잔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들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외치는 소리가 가슴에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맴돌기 시작할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또 분노를 낳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아요. 어차피 출발선도 다르고 목적지도 달라요. 가는 방향도 속도도 모두 다 제각각인걸요. 남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부족함은 없는지, 내 갈 길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믿는 방법. 나를 믿고 싶어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정하다면 나와의 약속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가끔씩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열등감을 잠재우는 방법은요. 남들을 시기하지 말고요. 인정함과 동시에 나만의 길로, 그리고 나만의 걸음으로 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늦어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멈추지 말고 나를 발전시키기로 합시다.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마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요. 내게 집중하면, 그리고 내 삶에 집중하면요. 사실 주위 시선과 소리에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쁜 꽃을 바라볼 때 뭐 주위의 풍경이 어떻든 뭐 날씨가 어떻든 간에 다 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꽃을 보는데 모든 정신을 쏟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방법. 참기만 하면 바보라고들 하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온 세상이 적인 것보다 그저 그러려니 넘기는 편이 낫고,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지만 마음에 두고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이 나아요.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소중한 내가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는 편도 참 좋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심 잡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땐 마음의 온도가 이랬다 저랬다 저울질하며 혼란스러운 날이 온다. 어렸던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어른인 내가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다. 뜨거울 때는 뜨거운 대로, 그리고 차가울 때는 차가운 대로, 아프고 싫을 땐 나름 그런 대로. 큰일이 날 것 같지만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어떻게라도 해야 할 것 같지만 흔들리는 대로 놔둬도 괜찮다. 그저 내 마음이 중심을 잡는 중일 뿐이니까. 고요하게 수평을 잡는 내일이 곧 올 테니까. 행복하면 된 거야.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위로, 충고, 조언, 롤모델, 멘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지금 만족하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행복한 삶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거고, 행복하다면 어떤 소리든 신경 쓰지 말고 그 삶 그대로 유지하며 살면 돼. 걱정에 대하여.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려 노력해도 쉽지 않은 거겠죠. 오늘도 뭔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걱정 안 하겠다고 나 자신을 압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감만 커질 뿐이죠. 그냥 걱정하세요. 걱정하되 실제로는 부풀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만큼 극단적인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내 걱정은 그냥 습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걱정은 허상이에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지나치고 쉽게 잊는다.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여기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린다. 사람들을 의식하여 피곤한 삶을 자초하지는 말자. 어차피 사람들에게 난 지나가는 행인 일에 불과할 테니까. 변할 수 있더라고. 나는 말이야 조금 예민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런데 누군가 내게 와서 말하더라. 속는 셈 치고 감사한 일 없어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씩 해보라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정말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본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자신감이 없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신감이 넘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자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 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볼 뿐이다. 가슴에 화가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땐 이 스쳐가는 분노로 인해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생각이어서 아마 분노가 순식간에 사그라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지만 얼른 잊고 다시 좋은 기분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고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났으니까. 내가 그렇지 뭐. 잘 될 리가 없지. 지금부터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의 내 모습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아이가 못났나요? 그 아이는 잘 될 수 없는 아이인가요? 지금껏 그 아이에게 못된 말을 하며 살아왔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하세요. 아이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요. 신호등. 빨간불은 멈춰서라는 걸, 노란불은 준비하라는 걸, 초록불은 출발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고요. 무기력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의 삶에 켜진 불빛에 맞게 최선을 다하며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와 맞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요, 신호 위반이에요.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놓고 싶었지만 차마 놓아지지 않던 그런 것들, 오늘부로 놓아주세요. 괜찮을까 걱정되고 두렵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떠올라도 느려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조금씩 놓아주세요. 더 좋은 감정들이 내게 스며들게.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세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길. 조금은 쉬어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나로 인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좀 내려놓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요즘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군데에서 정보들이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쉬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많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바다 가서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싶다. 캠핑 가서 불 보면서 불멍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상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가야지. 그러다 보면 또 한 달이, 1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또 1년 뒤에 또 바쁜 일이 또 생기고 또 못 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꼭 캠핑 바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틈틈이 좀 쉬어주는 게 어떻게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책에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현재의 과거에 어쨌든 미래에 어쨌든 네가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불행한데 과거에 아무리 그렇게 네가 찬란한 삶을 보냈든 미래가 아무리 밝든 지금 불행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은연중에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린 계속 잊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엔 좋아지겠지. 지금 힘든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여유로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 때, 즐겁게 생활할 때, 그때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삶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걸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행복한 삶은 자기만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하다. 내가 뭐 할 때 참 즐거웠었지. 나는 뭐 할 때 되게 여유로워지더라. 라는 것들은 남들이 정의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걸 알려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죠, 진짜.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삶이 정말 행복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참,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더 여유로운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경험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해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현재 이 순간에 좀 안주하는 편이지 도전하고 막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좀 있어서 그리고 사람 본능이 원래 좀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지금 이걸 시도했을 때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지금 감사 안주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내 삶이 진짜 이게 행복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대로 있는 게 맞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잠깐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라고 강하게 확신이 든다면 그땐 주저없이 박차고 일어나야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너무 바쁘다면 잠깐의 휴식을 갖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 순간에 젖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변화를 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나은 내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불안해서 잠 못 드는 밤, 그런 밤들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할 땐 이런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불안이 조금은 잦아들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만나고요. 그럼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요. 갈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전 자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잘 자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길. 들어가는 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그 속엔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감정과 떠올리기 싫은 생각들도 함께해요. 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들의 하루하루에도 힘들고 지친 그런 마음이 차오를 테지만 우리가 이 아픈 상처들을 모두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주길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담고 때로는 친구처럼 따뜻한 충고를 담아 당신의 용기와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쓴 마음, 그 마음의 처방전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흔들림을 마주할 때 한 번씩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고 희망차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남궁원. 제가 작가님의 머릿말을 읽은 이유는 이 글들을 작가님의 머릿말에 나온 이 말들을 바탕으로 썼다고 생각하니까 묘하게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따뜻한 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굳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길. 그저 넉넉고 멍하니 있어도 괜찮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길.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길.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까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기.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면,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런 사람들에겐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라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나와 맞는 것이 뭔지 발견할 수도 있고 해보고 싶은 걸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해서 우울감에 빠지지 말아요. 차라리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는 게 더 이로울 거예요.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할 순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든 완벽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도조차 하지 못해요. 원래 조금 부족한 거고, 원래 조금 불안정한 거고, 원래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이루고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명품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행이 될 수도 있죠. 편한 휴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요,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애정만큼 값어치 있는 선물은 없으니까요. 있잖아요. 삶도 그림처럼 눈앞에서 봤다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봤다가 조금 더 위에서 보고 조금 더 뒤에서 보면 모두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만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로 그렇게 쉽게 삶을 판단한다면 다른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람은 마음이 그림 그린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돼요. 울상인 사람이 계속 울상인 것도, 그리고 웃는 사람이 계속 웃을 수도 있는 것도 마음속의 그림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요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새하얀 도화지를 펼쳐서 원하는 삶을 스케치하고 색을 채워봐요. 그러면 그린 대로 흘러갈 거예요. 나라는 그림. 나라는 그림이 있어요. 나를 감상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해요. 아, 너는 이런 사람일 거야. 아니야, 너는 저런 사람일 거야. 근데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림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림은 없으니까요. 비평가들이 말하는 나의 단점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또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비평가들이 말하는 단점을 고치면 그 단점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도 그리고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나에게 충실히 그리고 날 속이지 말고 나 있는 그대로 인생이란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나를 감상한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란 그림에 새까만 먹물들이 튀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 내 마음의 진정한 소리를 들으려면 가만히, 그저 가만히. 복잡한 감정들이 잔잔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들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외치는 소리가 가슴에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맴돌기 시작할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또 분노를 낳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아요. 어차피 출발선도 다르고 목적지도 달라요. 가는 방향도 속도도 모두 다 제각각인걸요. 남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부족함은 없는지 내 갈 길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믿는 방법. 나를 믿고 싶어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정하다면 나와의 약속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가끔씩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열등감을 잠재우는 방법은요. 남들을 시기하지 말고요. 인정함과 동시에 나만의 길로 그리고 나만의 걸음으로 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늦어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멈추지 말고 나를 발전시키기로 합시다.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마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요. 내게 집중하면, 그리고 내 삶에 집중하면요, 사실 주위 시선과 소리에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쁜 꽃을 바라볼 때 주위의 풍경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간에 다 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꽃을 보는데 모든 정신을 쏟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방법. 참기만 하면 바보라고들 하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온 세상이 적인 것보다 그저 그러려니 넘기는 편이 낫고,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지만 마음에 두고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이 나아요.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소중한 내가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는 편도 참 좋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심 잡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땐 마음의 온도가 이랬다 저랬다 저울질하며 혼란스러운 날이 온다. 어렸던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어른인 내가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다. 뜨거울 때는 뜨거운 대로, 그리고 차가울 때는 차가운 대로, 아프고 싫을 땐 나름 그런 대로. 큰일이 날 것 같지만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어떻게라도 해야 할 것 같지만 흔들리는 대로 놔둬도 괜찮다. 그저 내 마음이 중심을 잡는 중일 뿐이니까. 고요하게 수평을 잡는 내일이 곧 올 테니까. 행복하면 된 거야.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위로, 충고, 조언, 롤모델, 멘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지금 만족하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행복한 삶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거고, 행복하다면 어떤 소리든 신경 쓰지 말고 그 삶 그대로 유지하며 살면 돼. 걱정에 대하여.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려 노력해도 쉽지 않은 거겠죠. 오늘도 뭔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걱정 안 하겠다고 나 자신을 압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감만 커질 뿐이죠. 그냥 걱정하세요. 걱정하되 실제로는 부풀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만큼 극단적인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내 걱정은 그냥 습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걱정은 허상이에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지나치고 쉽게 잊는다.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여기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린다. 사람들을 의식하여 피곤한 삶을 자초하지는 말자. 어차피 사람들에게 난 지나가는 행인 일에 불과할 테니까. 변할 수 있더라고. 나는 말이야 조금 예민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런데 누군가 내게 와서 말하더라. 속는 셈 치고
감사한 일 없어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씩 해보라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정말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본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자신감이 없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신감이 넘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자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 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볼 뿐이다. 가슴에 화가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땐, 이 스쳐가는 분노로 인해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생각이어서 아마 분노가 순식간에 사그라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지만, 얼른 잊고 다시 좋은 기분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고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났으니까. 내가 그렇지 뭐. 잘 될 리가 없지. 지금부터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의 내 모습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아이가 못났나요? 그 아이는 잘 될 수 없는 아이인가요? 지금껏 그 아이에게 못된 말을 하며 살아왔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하세요. 아이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요. 신호등. 빨간불은 멈춰서라는 걸, 노란불은 준비하라는 걸, 초록불은 출발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고요. 무기력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의 삶에 켜진 불빛에 맞게 최선을 다하며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와 맞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요, 신호 위반이에요.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놓고 싶었지만 차마 놓아지지 않던 그런 것들, 오늘부로 놓아주세요. 괜찮을까 걱정되고 두렵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떠올라도 느려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조금씩 놓아주세요. 더 좋은 감정들이 내게 스며들게.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세요.